도로마저 한산한 깊은 밤. 음주운전 단속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맘때 찾아오는 한파도 송년회의 열기를 식히진 못하죠. 안녕하십니까. 음주 단속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부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음주 중입니다. 덜컹 심장부터 내려앉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기 이분처럼 말입니다. 어디 보세요? 추우니까요. 어디 보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실화일까요? 쥐구멍은 이럴 때 찾나 봅니다. 술 얼마큼 마셨어요? 저녁 먹을 때 반주로 조금 마셨어요? 그리고 8시, 7시쯤 마셔가지고 7시, 8시, 9시, 10시, 11시, 한 4시간 정도 됐네요. 그래서 아직 다 술이 측정 한번 해볼게요. 요걸 무시고 풍선 부듯이 그만할 때까지 제가 그만할 때까지 부셔야 돼요. 완전 입에 넣고, 완전 입에 넣고 보세요. 보세요.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더. 네. 이 중간에 이 숫자가 5로 바뀌면은 단속들이 좋습니다. 뒤늦은 후회. 이번만 살려달라는 간절한 눈빛. 통했나 봅니다. 네, 한번 절대 이렇게 술 마시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녀는 놀랍게도 초보 운전자. 초보 음주운전. 이게 시작은 아니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부터 시작되는데요. 보통 소주 2-3잔을 마시면 나오는 수치. 그럼 소주 한 잔은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그 애매함 때문에 운전대 잡았다가 뜨끔하신 분, 경찰 보고 놀란 가슴 주유소로 도주했다 붙잡혔습니다. 이러다 더 큰일 나요. 이렇게 하면 바람이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시면 할 때 입에 넣으시고 하셔야지 할 때 안 넣고 훅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애는 어떻게 해요? 할 때 입에 넣고 풍선 불어보셨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이렇게 후후 이렇게 하면은 측정할 의사가 없다고 봐요.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안 사게. 예, 알겠습니다. 떨리시겠지만 잘 풀어주십시오. 이번엔 믿었건만 역시나 바람 빠진 뭐가 단단히 캥기시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만할 때까지 풀어주셔야 돼요. 네. 더 부셔야 돼요. 애를 떼지 마세요, 자꾸. 안 되면 그러니까 좀 떨리고 하시니까 의식적으로 뗄 수가 있어요. 떨리는 그 심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날도 춥고 경찰들도 바쁜데 시간 끌기 이제 그만하시죠. 더. 안 가요. 바람이 더. 그렇게 몸을 사리시더니 결과 역시 0.009% 미달로 훈방입니다. 술 얼마나 드셨어요? 맥주 1잔 반, 수제 맥주 2잔 먹었는데 이렇게 걸리지 마셨어요? 아이 몰랐죠. 근데 많이 안 먹어가지고 보통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왜 준서로 들어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당황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술을 먹긴 먹었으니까 약간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약간 제 찔리는 게 있었나 보죠. 약간 죄송합니다. 현행법상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닙니다. 연말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되는데요. 도주할 차량이 많이 있나요? 많다고는 보지 못하고 그냥 음주 단속을 하다 보면 가끔 한 번씩 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사당역 근처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고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사건. 광란의 질주는 계속됐는데요. 차에 치인 경찰관은 무릎과 허리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단속은 그렇게도 두려운데 왜 음주운전은 겁내지 않을까요? 여기 그런 분 추가요. 몇병 얼마 맛있어요? 뭐요? 소주 맥주? 맥주? 반병? 아, 입 다무시고 입술 다무요. 술은 술이되 다들 맥주 사랑이 넘치는데요. 몇 나왔습니까? 113학기 때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소주 한 병 이상, 한 병에서 한 병 반 사이 두 병입니다. 기계는 거짓말 안 씁니다. 그냥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 이제야 좀 술이 깨나 봅니다. 생계랑은 안 돼요. 생계랑은 당연히 대리운전 물고 가셔야지. 요새 이슈가 많잖아요. 윤청학법이라고. 음주운전. 윤청호가 병원에서 헤매다가 사경을 헤매다가 며칠 전에 들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내가 다친 게 아니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해요. 다른 사람이 죽어요. 벌금은 이거 지금 현재는 취소 수치 나면 300에서 500. 대리운전 한 번이면 될 걸 몇만 원 아끼려다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즐거운 회식, 훈훈한 연말은 알코올과 함께 날아갑니다. 또 다른 음주운전자. 0.086. 혈중 알코올 농도 0.086%로 100일 면허가 정지되는데요. 그 전에 언제 걸렸어요? 그 전에 두 번 몇 년 됐어요? 8년? 그러니까 이번이 세 번째라고 PD 떴어요. 음주운전 3번이면 면허 취소. 다시 면허증을 따려면 2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근데 술 마시고 안 걸린 적은 있죠. 술 마시고 안 걸린 적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제가 평소에 2잔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100일 정지 처분 받아야죠. 두 곳에서 이뤄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 훈방 4건, 정지 6건, 취소 1건. 뉴스에서 연일 음주운전 사고가 나왔지만 실제 도로의 온도는 그와 무관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음주가 방금 일어난 경우에는 아직 수치가 안 올라갔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음주 수치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으니까 혼방 조치됐다 그래서 다 안전한 수치는 아닙니다. 한두 잔은 괜찮겠지. 전에 해봤는데 이 정도는 안 걸려. 음주운전에 한 번 단속되기까지 평균 25번의 위반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은 마약보다도 더 끊기 힘들다고 합니다. 아주 고약하죠. 통계가 1년에 거의 400여 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방송 나가고 또 일주일 또는 2주일 이내에 또 음주 사망사고 일어납니다. 국회의원이 음주운전 엄하게 처벌하자라고 발의해 거기 같이 참여해놓고 본인이 음주운전했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바로 심각성이죠.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는다는 게 심각성이죠.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면허 취소되신 분들의 경우 이 교육은 여러분들이 면허를 취득하는 데 있어서 받게 되는 의무 교육입니다. 왜 이렇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음주운전이 발생 이렇게 사고 나셨어요? 앞에 선생님? 사고는 없었어요. 사고는 없었어요. 그럼 좋아했으니까 삼진하고 됐습니다. 아, 삼진하고 벌금 얼마나 내셨어요? 꽤 많이 냈습니다. 벌금은 한 2천만 원 냈습니다. 이런저런. 한 2천만 원. 제가 측정하셨어요? 제가 풀어보는데
그대로 치솟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라고. 저는 그분을 몰라도 그분은 저의 변화를 다 알면서 왜 하는 걸까요? 그때는 몇 병 정도 많이? 3병 정도. 병원 짧게 술 먹고 딱 먹거든요. 재범률이 아까들은 반 정도 다시 만난다고 얘기하던데. 만날 것 같아요. 그럼 왜 계속 음주운전을 할까 나는? 그냥 습관인 것 같아요 저는. 지경하고 뭐 그런. 다른 사람을 죽음에 빠뜨릴 수도 있는 습관. 그런 것도 그저 습관이라 불러도 될까요? 재훈 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벌써 5번째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적발된 상습범이죠. 질이 매우 좋지 않은. 총 취소가 3번이고 정지가 1번이고 이번에 이제 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거죠. 언제인지 다 혹시 기억하세요? 처음 첫 번째가 2008년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12년도 때 정지 1번, 그리고 12년 또한 말 정도에 취소가 1번 또 됐었고 그 다음에 16년도 말에 취소가 1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18년 10월 27일 그때 이제 한번 또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적발이 됐죠. 이번에 마지막 적발됐을 때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경찰 아저씨가 측정기를 불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신이 든 거죠. 미쳤구나. 또 운전을 했구나. 운전면허를 딴 지 4년 만에 그 지독한 유혹, 음주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인명사고를 낸 적도 있었지만 그 후로도 10년간 만취운전은 계속됐는데요. 2번째, 3번째 걸렸을 때도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벌금 지금까지 한 1,000만 원 정도 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취소 때는 이제 사고까지 나가지고 그때 이제 차도 폐차를 하고 이제 합의금이다 뭐다 해서 뭐 토탈 하면은 한 2,500 정도? 37살 평범한 회사원. 술을 접할 기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설프게 먹느니 한 번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시죠. 그런 술자리 후 눈을 뜨고 나면 어김없이 또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내년 2월 결혼식을 앞둔 상황이라 이번만큼은 더 착잡한데요. 뭐 실형을 살게 되면은 어쨌든 뭐 교도소를 가게 되는 거니까 뭐 회사도 못 다니게 되고 여자친구한테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여자친구님 부모님께도 그렇고 매우 큰 실망을 안겨드리는 거니까. 지금까진 그런 대로 잘 넘겼지만 이번엔 실형도 각오하고 있는데요. 잠이 안 올 정도로 상황이 절박하니 이제야 절절한 반성문이 나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적발되고 대전에서 이제 버스 타고 오면서 느낀 건데 길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젊은 사람이나 애기들이나 이렇게 보면 아 내가 술 먹고 운전하다가 저 사람들을 정말 죽일 수도 있었구나. 난 정말 잠재적인 살인마, 도로 위의 살인마로 그렇게 살았구나. 왜 좀 더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매일 후회하는데요. 과연 6번째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다고 보세요, 혹시? 더 강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한번 걸렸을 때 한번 크게 처벌을 받고 나면 야 정말 2번은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안 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좀 많이 느슨했던 것 같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율은 70%에 육박합니다.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이어서,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말합니다. 그런 처벌 속에서 음주운전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자나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묻지마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살인사건이나 뭐가 다르냐. 살인사건이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 사망사고는 그렇게 안 하고 고작 법원에서 하는 게 징역 2년, 그 근처입니다. 한 사람 사망했을 때. 처벌 수위도 낮지만 그마저도 감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실제 그런 일을 도와주는 행정사도 존재합니다. 음주운전자를 위한 인터넷 모임 카페에서 일 잘하기로 유명한 곳인데요. 전화 드렸는데. 예. 네. 앉으시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을 110일 정지로 바꿔주는 게 실제로 가능할까요? 불러보고 오신가요? 네. 행정사무소에서 좀 해주면 감형받을 수도 있다고 막 얘기하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좀 행정심판 좀 많이 해봤으니까 어떤 게 잘못 피는지 알고 있죠. 선생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제가 다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이제 준법서약서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거는 다 작성을 할 거예요. 이제 카톡으로 서면을 작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내드려요. 작성이 완료가 되면 이건 이제 뭐 다른 분 이렇게 받으시면은 이게 예를 들면 부모님이 뭐 참전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막 고엽제 후유증을 앓고 계신데 그걸로 뭐 암도 걸리셨고 부모님 치매 이런 식으로 막 사연이 많으실수록 제 입장에서 사실 좋아요. 플러스는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유니세프나 뭐 자선단체 뭐 정기 후원 헌혈을 하셨다든지 제 의뢰인 중에서는 그 장기 기증 서약하시는 분도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취소가 정지로 바뀌는 거예요? 네, 예. 행정심판을 통해서 성공을 하면 바뀌는 거죠.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이제 총 다 진행하는데 70만 원. 70만 원. 선처는 그렇게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예, 인터넷에 보면은 운전면허 그 취소된 거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광고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거짓이에요. 그렇게 통과 안 돼요. 그냥 그거 해봤자 돈만 날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의 신청해서 구제받는 경우는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소송 가면은 그거보다 더 힘듭니다. 법원에서는 거의 안 해줍니다. 불과 몇 달 전 국민을 안타깝게 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윤창호 씨. 저녁을 4달 남겨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창호랑 창호 친구가 서 있었던 거고요. 여기 서 있다가 그 차는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유턴하듯이 해서 창호가 치인 거거든요. 이 폴이 그 당시엔 없었는데 지금 생긴 거예요. 창호 사고 이후에. 폴이 지금 생겼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게 그 번호판 찍힌 거예요. 여기에 차가 충돌해서. 숫자가 새겨질 만큼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흰색 차량이 서 있는 옆에 경계석 쪽으로 창호가 머리부터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당시 창호 씨는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안전하게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신호가 바뀌기 전 문제의 그 차가 먼저 들이닥쳤습니다.
사고를 낸 26살의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인사불성 직전의 수준이었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22살 창호 씨는 한 달 넘게 사경을 헤맸는데요. 결국 11월 9일 더 이상은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 계속 움직이나? 정의로운 검사를 꿈꾸던 청년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창호 씨는 매일 고마운 일 3가지를 써보라고 알려주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사고 나고 여기 정리되기 전에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본 적이 없고 민진이는 왔었는데 왔었어요. 그때가 사고 난 지 한 12일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그때도 저기 창호 사고 난 쪽 가서 보니까 피냄새가 계속 나더라고요. 사고 지점으로부터 15m 정도 떨어진 곳. 애석하게도 창호 씨는 이곳에 떨어졌습니다. 여기야? 그래도 잘 버텨주고 갔다, 그치? 아빠 어떡해. 얼마나 아팠어. 얼마나 아팠어. 여기에만 떨어졌어. 그러니까. 조금만 옆에 와도. 계속 아프다. 그래도 손이 아픈데. 보고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주 잠깐 친구와 연락이 끊긴 것만 같은데요. 왜 하필 창호였을까요? 그날 그 사람만 술 맞고 운전만 안 했어. 맞아. 아무 일이 일어나잖아. 처음부터 잘못된 거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린 이 사회. 그 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친구를 만나러 나간 그날 이후 창호 씨의 방은 그대로입니다. 방에는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날이 이제 추석 당일이었거든요. 당일이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명절 음식 먹고 과일 먹고 친구 잠시 보고 올게 하길래 이제 보니까 3,000짜리 그 3디다스 슬리퍼를 신고 있길래 제가 창호야 그거 신고 많이 그러면 그 발 아프대 하면서 아빠랑 바깥 신자하고 제가 아디다스 슬리퍼하고 둘이서 이제 저 주차장 밑에서 바닥에서 이제 바꿔 신고 갈게 하면서 후문으로 걸어가고 저희는 이제 저희 부부는 집에 올라온 게 이제 생전에 이제 마지막 모습이었고 갈게 라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젊은 아들은 짧은 내 인생, 영원한 조국에 이런 문구들을 좋아했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참 그냥 내 인생 영원한 조국에 이렇게 해도 될 건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짧은 인생 가면서 영원한 조국에 정말 음주운전 근절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바닥을 깔고 가려고 그랬었나. 서울의 한 대학 행정학과를 다니던 창호 씨는 카투사를 제대하고 대학을 마치면 로스쿨에 진학할 계획이었는데요. 기적이 일어나길 사람들은 바랐습니다. 창호 친구가 창호 병실에 있을 때 이제
읽어주려고 이제 적어온 편지인데 도저히 지가 뭐 이렇게 못 읽어주겠다고 창호 엄마 보고 이제 좀 대신 좀 읽어달라고. 친구들은 창호 씨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여운이 일 있고 창호를 조금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좀 빨리 잊으려고, 미워하는 마음 좀 가지려고, 얘가 어떤 미운 행동 한 게 없나 해가지고 아무리 이렇게 좀 되돌아켜보고 반출해봐도 참 미운 행동 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또 마음이 더 좀 안 좋더라고요. 귀한 뭐 어느 집 뭐 여느 집 자식이고 안 귀한 부모는 없지만 참 저희들한테는 참 가분할 정도의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창호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게 시작됐던 윤창호법이 지난 7일 통과됐는데요. 먼저 음주 최저 기준이 0.05%에서 0.03%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소주 한두 잔도 안심할 수 없는데요. 또 3번부터 적용됐던 가중 처벌이 2번으로 강화됐습니다. 음주해서 사람이 죽으면 윤창호법 원안은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살인이 아니라 이제 상해치사 정도로, 그러니까 실형 최저 5년 이상이 원안인데 최저 3년 이상. 하지만 이제 최고형은 무기형까지지만 그 부분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원안하고 좀 비교했을 때 이번에 통과한 법안이 조금 반쪽짜리 통과다, 반쪽짜리 윤창호법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반쪽짜리 맞고요. 그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법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더 중요한 부분은 법원에서 더 엄격하게 집행을 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윤창호법은 창호 씨에겐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가족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1명 사망에 징역 2년이 공식이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지켜볼 대목입니다. 무리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회의원, 연예인과 운동선수, 경찰조차도 예외가 없는 음주운전 공화국. 술이 문제다. 술만 안 마시면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감싸주고 있진 않나요?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기 주관과 고집이 상당히 강한 사람들이고, 자기 이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도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 이걸 갖다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단속되고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거야라는, 사실은 그것은 이제 굉장히 근거가 없는 낙관주의인데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스스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런 심리가 굉장히 강한 거죠. 충남 홍성에서 소형 SUV가 신호등과 부딪혀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매일 1명 이상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약 한 달 전에도 만취운전이 참사를 일으켰습니다. 약간 굽은 도로에서 그대로 직진해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은 사고. 이유는 택시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다 저렴한 렌터카를 빌려 운전을 감행했습니다. 술에는 관대하지만
술 먹은 후의 행동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무엇이 그들을 광란의 밤으로 몰아갔던 걸까요? 3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음에 이쪽은 조수대 쪽으로 1차 충격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우측 측면 쪽을 충격을 하면서 차가 이제 반파된 거죠. 반을 갈라진 거죠. 반쪽 운전자하고 운전자 뒤쪽에 이제 승차했던 학생은 경상입니다. 2명. 나머지는 차 밖으로 다 튕겨져 나갔죠. 예. 차가 이 정도면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술이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이 모자고는 그때 탑승했던 사람들 본 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한 명이라도 만류하지 못했을까요? 자고 일어나면 또 터지는 음주 사고. 충남 홍성에서 부산 해운대에서 그리고 분당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됐습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늦은 밤 버스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 아직도 이렇게 봐도 안 믿겨. 빨리 쉬어 이제. 진짜 걱정하지 말고.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갑자기 갔어 갑자기. 아 너무 불쌍해. 든든한 버팀목을 잃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는데요. 지난 9월 16일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한 승용차에 62세 가장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음주운전이었습니다. 일부러 그 이후에 제가 영안실을 4번, 3번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간 이유는 아들인 제가 아빠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분통스러워서 계속 확인하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운전을 하고 있다가 사고를 당하신 것도 아니에요. 버스 정류장 두 정거장 차이인 집을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얼마 전 나온 1심 판결문. 현실을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에서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1심에서 2년 6개월이 나왔다는 거는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음주 사고가 제가 겪어보니까 다 가해자를 위한 법이에요. 피해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참작된다고 했습니다. 한 가정을 산산조각 내고도 실수라고 유가족이 하지 않은 용서를 누가 대신 해주고 있는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결과에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준비도 못한 상태로 그냥 보내드렸는데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이렇게 버스를 기다렸을 아버지.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은
온전히 가족의 몫이 됩니다. 음주운전, 이렇게 관대해도 괜찮을까요? 우리보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한 일본의 경우 2002년부터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했는데요. 그 결과 10년 동안 음주운전자가 4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경우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엄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인 인식을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절대 음주운전은 사회에서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과 홍보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좀 될 필요가 있다. 운전자 3천만 명 시대. 운전이 일상이 됐는데요. 음주운전도 당신의 일상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딱 한 잔. 음주운전은 거기서부터